네, 특별히 설 연휴를 맞아서 과실 비율 몇 대 몇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일수록 도로 위에 차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대 잡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대한민국 최고의 과실 비율 전문 교통사고 변호사 세 분을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제보자 역시 이 과실 비율이 맞는지 고민을 하다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제보자라고 합니다. 제보자의 블랙박스 화면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첫 출근을 하던 제보자. 차로 변경을 하던 바로 이때 아하! 무언가 강하게 충돌한 차량. 사고로 차량 우측이 심하게 훼손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에서 내려서 네. 실제로 지게발이 있다는 사실 알았었거든요. 아, 지게발이요. 자세히 보면요, 지게발이 도로로 삐쭉 나와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안 보였던 걸까요? 아스팔트와 색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했던 지게차. 미처 지게발을 보지 못한 제보 차량과 충돌한 상황. 과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7대 3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게차는 정차되어 있었고 제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보험사에서는 제보자 70, 지게차 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정 변호사님 10대 9, 3대 7, 6대 4. 야,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화면을 보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주셨는데요. 도로에 이 지게차에 지게발이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도 어렵고 주정차된 차량에 비해서 이 지게발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지게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지게차는 그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작업 반경에는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동할 때는 경광등을 작동시켜서 주위에 신호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과실이 있고요. 사고 난 시간 자체가 그 해뜰 무렵이라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네. 영상 보더라도 이게 숨은 그림 찾기 푸르스름하게. 하다시피 네. 거의 찾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제보자 차량이 좀 더 그 전방 주시를 충분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10% 정도 과실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해 뜨는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일단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야간의 상황은 아니고 검정색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포커 부분을 살짝 피해서 우회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피하기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시면 여기가 크레인 등이 이제 옆에서 이미 지나간 걸 봤을 때 충분히 그 공사 지역이고 진출입로에 차량의 그 지게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게차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포커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차 중이었던 지게차보다는 그 주행 중이었던 그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약간은 더 높다라고 봐서 그래서 60%로 그렇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앞서 이제 보험사에서 냈던 결론과는 좀 반대의 결론을 내주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갔고 보험사에서도 처리를 끝낸 경우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보험사가 처리를 할 때 일단 합의를 하시고 나면 네.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면은 추가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하시기 전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신중히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또 상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보자의 응어리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고 영상입니다. 신호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아이고, 제보자 차량을 포함해 총 3대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앞차가 갑자기 교차로를 지나면서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차도 급정거를 하고 맨 앞 차량의 급정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벌어진 추돌 사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그냥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다시 보면 차량들이 거의 횡단보도 앞에 가까워질 때쯤 황색불이 켜진 신호등. 맨 앞에 선두 차량은 이 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했다는 건데요. 3차선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 제일 앞차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정지를 한 거죠. 그럼 영상을 다시 볼까요? 자세히 보면 사실 정지선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정지선을 통과하고 교차로 구간에 진입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앞 차량이 정지했던 횡단보도 앞 저 실선은 뭐죠? 사실 이곳은 자전거 통행선입니다. 이 선을 정지선으로 착각하고 멈춰섰던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제일 후미차니까 제가 제일 후미차니까 제가 100% 과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앞차가 이제 급정거를 해가지고 사고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과실이 100%라는 것에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험사는 제보자의 과실이 100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그렇다면 중간에 있었던 이 차량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간에 있던 이 차량은 선두에 있던 1차량이 정지하기 때문에 이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정거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차량은 제외를 하고요. 선두 차량과 제보 차량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은 선두 차량과 제보 차량 몇 대 몇으로 매기시나요? 오, 차이가 좀 있네요.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제보자의 손을 약간이라도 들어주셨는데 우리 목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보 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구간이 바로 정지선이 있고요. 네, 앞 두 차량은 정지선을 지났고요. 예, 정지선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그 신호등이 그 적색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멈추게 된 것이고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멈춘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에 일단 멈추지 않은 첫 번째 과실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구간을 지나는 도중에 그 적색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잖아요. 황색등을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맨 앞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만약에 확보하고 정지거리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추돌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그 블랙박스 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추 변호사님은 선두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황색 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진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제1차량도 일단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 안에서 정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1차량의 과실도 10%가 인정됩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그 정지선으로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실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을 지키면 안전은 뒤따라오는 법이죠. 이번에는 시골길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차량 통행이 적은 한적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한 제보자. 아직도 현장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진짜. 그날의 영상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차로를 지나던 제보자. 그런데 어이구! 아하, 갑작스런 충격과 함께 크게 회전한 제보자 차량. 결국 차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는 4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3분의 2 지점을 더 통과를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제 제 뒷문 쪽을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선진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교통법에는 또 우측 차선이 먼저라는 그런 게 있어갖고 뭐 과실비로 따지면 60대 4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과실 비율 과연 어떻게 될까요? 6대 4의 이 과실 비율이 나왔습니다.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전혀 못 봤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골길 작은 교차로에서 난 교통사고, 우리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3대 7, 3대 7, 그리고 목 변호사님까지 3대 7. 오, 야, 이번에는 세 분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진입했던 제보자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직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과실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인다면 네. 뭐 이제 추돌하는 부분이 후미 추돌해서 이제 반쯤 뒤집어진 상태에서 농로로 차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충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서행 운전 의무도 위반했고 일시 정지해야 되는 의무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서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버스 차량에게 과실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골길에서 교차로를 지날 때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귀경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추억 안고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